네, 매주 금요일 연예가 소식을 알아보는 연예만만 순서입니다. 오늘도 와이스타의 안지선 기자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최근에 이제 영화에도 데뷔를 한 이 방송인 클라라 씨가 이 소속사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데 SNS 문자 메시지를 놓고 진실 공방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고요. 네, 이 클라라 씨 소속사와 이 소속사 회장 간에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이 연일 추가로 공개되면서 이 폭로전 양상 결국 진흙탕 싸움이 됐습니다. 네. 지난 19일에 한 매체가 공개한 메시지를 보면 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을 했던 이 클라라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소속사 회장에게 먼저 말을 걸고 다소 야한 이 수영복 사진까지 보내서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네. 이에 대해 클라라 씨 측은 마치 클라라 씨가 먼저 성적 유혹을 한 것과 같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도록 좀 악의적으로 편집된 보도라고 공식 입장을 내놨는데요. 네. 이어서 또 YTN 플러스를 통해서 이 편집된 문자가 아닌 전문이 좀 공개됐고, 특히 소속사 회장이 클라라 씨에게 새벽 시간대에 문자를 여러 차례 보낸 사실 또한 좀 확인이 됐습니다. 그 내용도 좀 보면은 와인 마시다 보니 너 생각이 나서 그런다. 내일 좋은 만남이 되자라는 내용과 함께 이 생리 주기 관련 좀 여성으로서 민감할 수 있는 내용도 추가로 공개가 되면서 성적 수치심 이 공방이 계속됐는데요. 문자 전문 공개에도 여론의 흐름은 클라라 씨 측에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가는 분위기입니다. 네. 하지만 클라라 씨는 그 지난 20일에 홍콩에서 열린 이 영화 가기왕자 촬영 현장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굉장히 참석을 하고 일단 이 정상적인 스케줄을 계속해서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그 클라라 씨 나는 괜찮고 행복하다라는 말을 남겨서 좀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또 같은 날 자신의 SNS에 정식 재판을 하기도 전에 언론 재판에서 사형을 받았고 여론 재판에서는 사형을 확정받았다는 장문의 글을 올리면서 억울한 심경도 조금 드러냈습니다. 반면 소속사 측은 클라라 씨 측이 공개한 문자 메시지도 전문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고, 클라라 씨 측은 이 7월 말에 스마트폰을 물에 빠뜨리면서 휴대전화가 망가져서 해당 내용이 우리가 가진 문자 메시지 전문이다라고 또 맞섰습니다. 여기에 처음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던 매체가 이 클라라 씨가 분실했던 문자까지 포함해서 다시 한번 이 시간 순으로 정리를 해서 공개하면서 또 세기를 박았는데요. 네. 소속사 회장도 신상이 공개되면서 이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고 클라라 씨 역시 계속되는 폭로전으로 이미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앞서 클라라 씨 소속사는 클라라 씨는 그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 계약 무효 소송을 냈고요. 이 소속사 측은 클라라 씨를 상대로 공갈 및 협박 혐의로 형사 고소에 나선 바 있어서 이렇게 여론전으로 결과를 좀 예단하지 말고 차분히 법원의 판결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 50억 협박 사건에 휘말려서 이제 무리를 빚었던 배우 이병헌 씨 아내죠. 배우 네. 이민정 씨가 임신을 했다고요. 네, 이병헌 씨의 아내죠. 현재 이민정 씨가 임신 27주 차에 좀 접어들면서 오는 4월에 출산 예정이라고 좀 밝혔는데요. 네. 이민정 씨의 소속사 측은 최근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서 이를 알리는 것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다면서 임신 공개 시기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민정 씨는 임신 소식을 전한 지난 19일 당일에 이병헌 씨가 있는 미국으로 다시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무엇보다 네티즌들은 이민정 씨의 임신 시기, 그 시기가 언제일까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현재 임신 27주라면 7개월 전인 지난 7월 말 전후로 임신을 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해당 시기가 이병헌 씨가 이지연 씨와 두세 차례 만났을 시기와 묘하게 좀 겹친다는 점에서 좀 주목됩니다. 네. 이 8월 말에 이병헌 씨가 협박을 당하고 그 이후에 경찰에 곧바로 신고하면서 9월 1일에 50억 협박 관련 보도가 처음 나왔는데요. 부부로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임신 소식을 접했을 가능성도 지금으로서는 커 보입니다. 이민정 씨가 공식 입장에서 많은 고민 속에서 가족을 위해서 마음을 다잡고 최선을 다해보려 한다고 밝히면서 이민정 씨를 향한 동정론까지 굉장히 이뤘는데요. 임신 소식 못지않게 또 화제를 모은 건 이민정 씨가 출국 전에 예약을 했다는 초호화 산후조리원입니다. 네. 이 고소영 씨와 서태지 씨의 아내 이은성 씨부터 현재 산후조리 중에 있는 손태영 씨까지 탑스타들이 주로 이용한다는 해당 산후조리원이 그 가격이 2주 기준으로 600만 원부터 2,200만 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위화감 조성이다 아니면 개인 돈을 좀 자유롭게 사용한다라는 의견이 상충된 개념이 충돌하면서 네. 톱스타들의 이 산후조리도 도마 위에 올랐었습니다.
한편 이병헌 씨를 협박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모델 이지연 씨와 이 걸그룹 멤버 다희 씨가 항소장을 제출하고 앞서 그 검찰 측도 두 사람을 항소하면서 일명 이병헌 그 50억 협박 사건은 제2의 법적 공방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찌됐든 또 태아는 또 네네.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또 부인의 어떤 심적 안정이 좀 필요해 보이네요. 자, 그리고 가수 이수 씨. 저도 최근에 몰랐다가 이 논란이 돼서 이제 가수 이수 씨를 알게 됐는데 그 MBC의 그 유명 예능 프로죠. 네네. 나는 가수다 3편에 녹화를 했는데 결국 도중 하차를 했는데 과거에 좀 불미스러운 사건 때문이라죠. 네, 이 가수 이수 씨가 6년 만이었습니다. 6년 만에 지상파 방송 복귀에 나서 굉장히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결국 MBC 측이 하차를 결정을 했습니다. 지난 20일 MBC는 그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해서 나는 가수다 3에 출연 예정이었던 가수 이수 씨를 결국 출연시키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수 씨의 이 소속사 측이 보도를 통해서 하차 사실을 접했다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요. 다만 이수 씨의 방송 활동에 대해서 시기상조라 여기는 대중들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미 지난 21일 이수 씨가 이 나는 가수다 E3 그의 그 첫 경연 무대에 올라서 녹화까지 좀 마친 상태라서 사실 더 당황스러웠을 텐데요. 첫 녹화 이전에 이수 씨의 복귀를 둘러싼 대중의 이 불편하다는 반응이 이미 팽배했고 이 캐스팅 단계와 녹화 직전 그리고 뭐 제작 발표의 단계까지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었다는 점에서 MBC 측의 좀 뒤늦은 하차 통보는 아쉬움을 좀 남기는데요. 네. 잊혀진 듯 했지만 이수 씨가 지난 2009년에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던 사실이 결국 그의 발목을 또다시 잡았습니다. 6년이란 자숙의 시간을 거쳤지만 대중은 여전히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는데요. 지난 9월에 결혼해서 아내가 된 가수 린 씨가 한 방송에 출연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좋을 텐데라면서 눈물을 흘렸지만 결국 이수 씨는 6년 전 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로 인해서 그토록 원하던 노래조차 마음껏 부를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이 가수 린 씨, 이 아내의 마음이 더 애틋해 보이네요. 자, 그리고 가수 김장훈 씨, 기부천사로도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기내에서 이제 흡연을 한 사실이 적발돼서 이제 약식 기소가 됐는데, 뭐, 공황 장애 때문이라죠?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얘기가 되는데 그 기부천사나 또 그 독도 지킴이든 그간은 굉장히 아름다운 닉네임으로 대표됐던 스타라서 더 뜻밖입니다. 지난 20일에 인천지검이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장훈 씨를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장훈 씨는 지난달 15일 이 프랑스발 인천행 비행기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운 혐의를 좀 받고 있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김장훈 씨는 최근 공연이 무산돼서 스트레스를 받았다면서 공황 장애로 불안해서 담배를 피웠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김장훈 씨는 자신의 SNS에 그 속사정은 있었지만 최종 행위는 제가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변명이 여지는 될 수 없습니다. 반성합니다. 무조건 죄송합니다라고 공식 사과했는데요. 네. 직접적인 언급은 안 했지만 그가 말한 속사정 바로 공황 장애입니다. 이 김장훈 씨는 지난해 12월 그 세계 최초의 극장인 이탈리아의 골도니 시어터에서 단독 콘서트를 열 계획으로 출국을 했고 그 현장은 저희 와이스타일을 통해서 단독으로 좀 공개가 될 정도로 이목이 집중됐었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 이 현지에서 짐이 늦게 도착하면서 공황 장애에 시달리던 이 김장훈 씨가 약을 제때 복용하지 못했고 뒤늦게 이 신경 안정제를 먹고 실신하면서 결국 공연이 무산되는 악재가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네. 돌아오면서 이제 기내 흡연이라는 불상사까지 이어진 겁니다. 이탈리아 공연 전후로 실제 김장훈 씨의 건강 상태 어땠는지 제가 이제 좀 취재를 해봤는데요. 네. 이 수소문 끝에 단독으로 김장훈 씨의 주치의와 연락이 좀 닿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공연을 제대로 잘 못한 것들 때문에 굉장히 이제 수치심이라든지 좀 당황스럽고 가방이 제대로 배달되지 않으면서 신경이 굉장히 예민한 상태셨던 것 같고 또 약을 제대로 투약을 못하신 상태에서 공황장애 있는 분들 중에서 한 30-40% 정도 분들이 특히 이런 좁은 공간이나 당장 피할 수 없는 그런 내릴 수 없는 그런 공간에 갔을 때 극심한 불안을 느끼거나 또 적극적으로 회피하는 증상들을 갖게 되는 회전부증이 같이 있는 분들이 있고 김장훈 씨는 아마 비행기 타시면서 비행기 안에서 많이 힘들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심한 불안 상태에서는 좀 자리분별이 떨어진 상태의 행동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공식 입장 발표할 때 온전한 정신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좀 본인이 밝힌 것처럼 김장훈 네. 씨가 이 자숙의 시간이 불가피한 만큼 그 시간 동안 공황장애를 좀 극복하고 돌아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김장훈 씨 이제 가수이기도 하지만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있는데 빨리 좀 건강을 네. 되찾았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와이스타의 안지선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